10월 5주차 씹어먹는 영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르 3편과 프로메테우스 2편이 호주에서 촬영을 시작합니다. 레지던트 이블 6번째 편에 이준기가 합류했습니다. 시민단체가 CGV가 영화 상영 전 광고 상황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이주입니다. 안녕하세요. MC 한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호주 정부에서 토르 3편 라그나로크와 프로메테우스 2편 로스트 파라다이스의 촬영을 호주에서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촬영으로 호주의 경제적 혜택과 일자리 창출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호주 영화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르 3편 라그나로크는 크리스 햄스워스, 톰 히들턴, 마크 러팔로가 출연을 하고 뱀파이어에 관련된 아주 특별한 다큐멘터리 타이카 와티티 감독이 연출을 맡으며 17년 11월 3일 북미 개봉 예정이고요. 프로메테우스 2편은 내년 상반기부터 촬영을 시작해서 17년 안엔 개봉 예정입니다. 우와. 아니 네. 저기 헐크가 토르에 출연하는 거예요? 예, 확정됐습니다. 오. 그 어벤져스 2편 엔딩쯤에서 그 비행기 타고 사라지잖아요. 떠나잖아요. 예, 예. 그래서 비행기는 발견됐는데 헐크는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플래닛 헐크의 전조가 아니냐 했는데 네. 아마 여기서 토르랑 대판 싸우지 않을까. 호주에서 싸우겠네요. 그렇죠. 근데 호주가 되게 넓잖아요. 그렇죠. 어딘가에 싸우겠죠. 어디인지는 정해진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해졌는데 좀 호주라는 모르겠어요. 곳을 사용할 것 같지는 않고요. 호주가 워낙에 넓은 지역이 있고 개발 안 된 지역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많죠. 예, 그러니까 그 지역을 세트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일 것 같아요. 그럴 제 수도 생각엔. 있고요. 호주 사막이 넓게 있으니까 그 사막을 쓸 수도 있고요. 네. 원래 호주 사막을 그 매드맥스 때도 촬영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때 비 오면서 갑자기 그게 녹지를 변하는 바람에 그쵸. 그런 전략이 있어서 뭐 그럴 것 같아요. 프로메테우스도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어떤 뭐 지구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고 하긴 했지만 네. 어쨌든 뭐 자연 그대로나 아니면 사막이나 이런 걸 황무지 막 이런 거 표현하려고 하니까, 예. 호주에서 촬영을 하지 않을까? 그럴 거. 제가 보기엔 그래서 두 영화 다 네. 그런 쪽에 촬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아마 촬영 지원 그런 게 되게 클 거예요. 네네네. 아, 네. 혜택이. 그래서 그 뭐 저희도 이렇게 외국 그 뮤직비디오 이런 거 영상 보면서 네. 이 사막이나 네. 뭐 이런 곳에 대한 아니면 굉장히 자연이 정글 같은 곳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로망이 좀 있거든요. 그쵸. 한국은 사실 좀 뭔가 색다른 정글이나 느낌 이런 거. 정글이나 그쵸. 사막 이런 거를 표현할 수 있는 지역이 거의 맞아요. 없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로망이 있어요. 근데 호주는 아무래도 이렇게 넓고 자연이 좀 이렇게 있는 곳이니까 그쵸. 그리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그 개발된 도시이기도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일석이조. 네. 아무래도 도심에서 그 촬영 팀들과 아니면 이런 스태프들을 가까운 데서 조달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나라적인 어떤 네. 모습만 봐도요. 네. 레지던트 이블 6번째 더 파이널 챕터에 이준기가 출연합니다. 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영화를 촬영 중인 밀라 요보비치의 인스타그램에 뜬금없이 이준기와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오면서 알려졌습니다. 그의 이준기 소속사도 공식적으로 이준기가 출연하는 게 맞다고 알려왔으며 이준기는 엄브렐러 커맨드의 역할을 맡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개봉은 17년 1월에 개봉 예정입니다. 네. 뭐 다 17년이야. 아직 16년도 안 됐는데. 그러네. 16년도 안 됐는데 17년이야. 그러게요. 언제 기다려 다. 물론 레지던트 이브는 그렇다 기다려주진 않습니다. 저는 이게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네. 뭐 아, 기다리고 마지막 있어요. 편이래요? 네, 진짜 마지막이라고 아. 하니까 그 레지던트 이블이 일본에서 투자가 들어갔다는 뭐 얘기도 뭐 그래요? 아니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이게 아. 사실 무근이지만 네. 뭐 이렇게 뭐 그냥 들어왔던 왜냐면 일본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아 근데 이 원작이 일본 아, 게임이기 그래서-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가 그렇군요. 없죠. 예. 네, 네. 아무래도 이준기 씨가 근데 뭐 한류를 갖고 있는 스타여서 아 그게 어떻게 된 선택이 거냐면 됐을까? 뭐 이런 그 폴 궁금해요. 앤더슨 감독이
이준기의 액션 드라마나 그 아시아 전반에 걸친 이렇게 영향력 같은 걸 눈여겨 봤었나 봐요. 네. 그러다가 그 이준기한테 직접 메일로 출연 요청을 했대요. 와.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준기가 원래 자기 레전드 이블 팬이었다고 그냥 바로 날아갔다 하더라고요. 대박이네요. 그래가지고 뭐 언론에 알리고 이 시간도 없이 받자마자 바로 가서 촬영하고. 뭐 꿈은 이루어진다 뭐 이런 거네요. 네, 네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도 생각지도 못한 어느 지점에서 네. 자기를 이렇게 눈여겨 보고 있다가 이렇게 그쵸. 러브콜을 딱 하는 일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생소하지만은 않은 뭐 어떻게 흔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쪽에서 가능성이 열리는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는 일이잖아요. 네. 저한테도 근데 그런 일이 이준기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씨가 되게 그 역할도 잘 골라서 하고요. 네. 그리고 실제 연기도 잘 해요. 사실 이준기라는 배우 자체를 제가 막 그렇게 좋아하고 그러는 건 아닌데 드라마나 이런 데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역할을 굉장히 충실하게 소화를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마도 이제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동양인 하면 찢어진 눈과 그런 동양의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굉장히- 이준기가 잘 표현하는 배우가 아닌가. 그렇죠. 오히려 되게 일본 쪽에 가까운 마스크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일부러 쓴 것 같기도 해요. 네. 엄브렐러 커맨더맨은 아마 일본 본사가 일본인가 미국인가 그런데 그쪽에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인 거고 액션 드라마를 유심히 봤다고 하니까 이준기도 액션이 조금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최종 보스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그리고 청년 유니온은 CGV 대학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관이 관객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해서 얻은 연 810억 원의 광고 수입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소송 대상은 시장 점유율 49.3%를 차지하는 영화관 업계 1위의 CGV며 청년 26명도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CGV가 표시 광고되는 공정화에 관련된 법률을 위반했다면서 부당 이익에 관해서 1인당 100만 원씩 여기에 정신적인 위자료 10,000원을 더해서 101만 원씩 돌려달라고 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CGV 측은 극장 상영 전에 나오는 광고가 관객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지난 2004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왔다며 극장계 운영 현실상 스크린 광고가 규제되면 티켓 가격이 상승돼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아니 네. 그러니까 그 상영 전에 트는 거는 네.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상영 문제가 시간 뭐냐면요. 뒤에 틀잖아요. 그렇죠. 예, 문제가 그거죠. 아니 2시 영화면 2시에 트는 게 아니고 2시 거의 한 7, 네, 8분에서 2시부터 틀어요. 2시 10분까지 광고를 틀고 10분 위에 하니까. 그쵸? 아니요. 2시 영화면 네. 1시 55분부터 네. 2시 10분 정도까지 틀어요. 그러니까 그게 겹치잖아요. 나는 그쵸. 분명히 2시라고 알고 들어갔는데 그쵸. 맞아요. 네. 그 시간에 광고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사실은.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CGV는 광고를 14분 정도 하고요. 롯데시네마가 10.4분 그리고 메가박스가 8.2분을 튼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얻는 이익이 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 관객들한테 이 혼란을 주는 게 이 광고를 그렇게 10분 동안 튼다는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이 요즘에 네. 2시 영화면 막 2시 5분에 들어가려고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제가 한번 진짜로 여유롭게 2시 영화면 2시 5분에 들어갔더니 네. 영화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5분을 놓친 거예요. 뭐지 딱 보니까 아트박스 이렇게 그 영화만 라인 그런 거. 아닌데 어쨌든 그 영화만 이 영화는 앞에 광고를 틀지 않습니다라고 돼 있는 영화를 제대로 못 읽고 간 거죠. 근데 그런 영화들은 밑에 있는데 표기도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표 팔 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거 영화 광고 없으니까 제실 들어가시라고 설명하나 봐요. 근데 저는 인터넷을 예매해서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광고를 안 트는 영화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러면 그걸 혼란을 주잖아요. 그쵸. 어떤 누군가는 막 2시 10분 영화 2시 영화면 2시 10분에 들어가도 그냥 명확하게 앞에, 안내를 나 해주던가. 광고 안 봤으니까 네. 편하 좋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게요. 이건 저는 좀 이게 많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하는 일인입니다. 왜냐면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2시 영화면 2시 했죠. 1시 50분부터 광고를 틀어서 그렇죠. 맞아요. 2시 되면 그러니까 네. 관객들이 알고 있는 그 시간이 되면 영화를 틀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죠. 근데 지금 어느 순간부터 그게 규제가 막 제대로 안 되면서 막 이게 이 모양이 됐으면 이건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CGV가 2012년에 광고 매출로 700억을 벌었는데 13년에는 780억을 벌고 14년에는 810억을 벌었어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만 420억을 벌었거든요. 이게 비율로 따지면 10%가 넘는 금액이에요. 전체 매출에 자기네. 물론 제일 큰 거는 지금 티켓 매출이긴 한데 티켓 매출은 이제 찢어가지니까 그런 큰 수익이 아니고 실제로 제일 큰 수익은 매점이거든요. 근데 매점에 팝콘. 네, 팝콘 그 매점 수익이 제일 커요. 그래서 그 매점 수익의 거의 절반은 좀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엄청난 매출이에요 이게. 뭐 그 내부적으로 뭐 사실 저는 잘 모르니까 뭐 어떤 금액을 썼고 뭐 우리 의자를 좀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데 돈을 쓰고 아니면 뭐 조명이라든가 거기 그 리모델링 하는데 돈을 얼마나 쓰고 이런 것들은 제가 모르니까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영화가 시작되는 포인트, 나는 영화가 시작돼야 되는 그 시간에 광고를 틀고 있는 건 그건 무조건 시정해야 고쳐줘야 된다고 그래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시민단체가 CGV만 얘기했는데 얘는 대표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 만약에 40% 지금 넘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이제 승소하게 되면 예. 메가박스나 나머지 롯데도 시작하는 같이 다 시작하겠네요. 해야죠. 그러겠죠. 그러면 승소하게 되면. 일반 이제 기존 관객들이 예. 또 동일하게 또 클레임을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러겠죠. 예. 근데 대규모 아마 소송전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법원에서 CGV 측에 그렇게 타격이 가는 판결을 안 내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요. 지금 네. 거의 전 국민이 다 요새는 영화를 본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죠. 인당 101만 원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영화를 1인당 1년에 보는 수위가 가장 높은 나라예요. 인구수 대비를 따지면 우리나라가 1년에 4.12편을 본대요. 이게 미국도 1년에요. 예, 1년에 네 편, 1년에 평균적으로 저쪽에 우리가 한 달에 4편 보잖아요. 우리는 한 달에 몇 개 보죠. 6편 정도 볼 때도 있고. 더 보는 것 같은데. 예. 근데 뭐 미국이나 프랑스, 호주 이런 데 따져도 대부분 1년에 그 4편 이상 보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4편 넘어갔으니까 네네. 1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수익을 인당 뭐 얘네들이 뭐 10,000원씩만 받았다고 쳐도 엄청난 수익을 남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뱉어낼 수 있죠. 여튼간에 이번 주 영화 씹어먹는 영화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영화 씹어먹기도 이어서 들어주세요. 100만 원 받으면 좋겠다.